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보통은 이렇게 공소장을 길게 안 쓰는데 이례적으로 또 길게 쓴 거는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 라는 프레임으로 공소장이 쓰여졌고,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심을 담아서 공소장 쓴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지금은 대통령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악의가 좀 읽혀서, 여기 마치 모임처럼 여기는 홍보. 이번에 한해서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라는 것은 안 한다와 똑같이 돼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 검찰의 의도가 날 것으로 비치는 이런 수준의 공소장,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허술한 공소장으로 국민들 사이 정치적 분열을 부추기고, 검찰이 내놓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뒤로는 공소장 자체의 품질 논란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초로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 1월 29일입니다. 이후 2월 7일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보도했는데요. 이를 보면 검찰은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나서 세 갈래로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함양하고 국정상황실 등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게 한 갈래입니다.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사회수석 비서관실이 나서 송초로 울산시장 후보 쪽 공공병원 공약 설계를 돕고 상대 후보 공약의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를 지연시켰다. 이게 두 번째 갈래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정무수석실이 인사비서관실과 함께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 개입해 송초로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겁니다. 공소장 내용으로만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마어마한 선거농단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세 갈래 의혹을 얼기설기 엮어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소장 첫 부분에 대통령의 책무 등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기술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먼저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이 2월 14일치에 쓴 칼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울산 사건 공소장을 훑어본 일감은 선거 개입의 줄기를 이리저리 얽어놨지만 이를 관통하는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몇 번 언급되고 청와대 몇몇 부서가 등장했다고 마치 배후 총책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심하다. 공소장 내용이 마치 확정된 범죄 사실인 양 형량까지 비교하며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검찰의 허술한 공소장 내용과 이에 기반한 정치 공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공소장의 구성 방식입니다. 이번 공소장은 불법 혐의를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온갖 추측과 주장으로 범벅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는 진술을 골라 담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증거로 입증이 될지는 의문인데요. 공소장 자체가 지나치게 그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저런 식으로 공소장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재판부에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검사가 관련된 공소 사실만 아주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써서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70몇 쪽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검사의 자기 주장이나 판단, 증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 건의주의 정권 때 학생운동권 등 공안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즐겨 썼던 방식의 부활로 봐야 합니다. 가령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은 학생운동권 조직과 전국의 제야운동권 인사 등을 한데 엮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의 주도 아래 국가 변란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던 반유신 운동을 인혁당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조직 사건으로 짜깁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이 거울상의 형태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이 현 정부 들어 적폐수사 공소장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비슷하게 또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실은 그 전에 그 적폐 수사 뭐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도 그때도 공소장이 풍부해지긴 했어요. 이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라기보다 언론에 제출하는 문서처럼 자꾸 공소장을 쓰는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에 이런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건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끔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번 공소장은 개별 혐의 제시에 앞서 대통령과 보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해 길게 지적합니다. 또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부와 여권의 선거 전략을 언급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구절도 집어넣었습니다. 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은 무려 35번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을 자주 거론하면서도 실제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나 혐의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이렇게 이제 가는 거는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선거법 위반 행위, 뭐 직권남용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검찰의 이제 심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에 세 갈래 개입 혐의를 무리하게 하나로 엮어내려다 보니 실제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남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8개 비서실이 다 협업해서 온 힘을 다해 한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8개 부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 실장과 대통령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피의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 어찌 보면 두고 보자. 지금은 대통령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악의가 좀 읽혀서 정말 좀 읽기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기되는 이번 공소장의 핵심 결함은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왜곡된 근거가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울산경찰의 김기현 측근 수사가 울산시장 선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 증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2018년 2월 3일 김기현 40%, 송초로 19.3%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 김기현 29.1%, 송초로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초로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에 한정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센 울주군 사례를 전체 울산 지지율인 것처럼 공소장에 표기한 겁니다. 더구나 이 조사는 송, 김, 양자만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각 당 예비후보들이 망라된 다자구도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자구도에서 현직 시장인 김 후보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송 후보 지지도는 다른 당내 경쟁자들과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김 양자 구도로 조사한 경우엔 송 시장이 이미 김 전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7년 12월 24일에서 26일 사이 울산 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8.1%로 김 전 시장 40.4%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달 전에 송 시장이 김 전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굳이 울주군에 한정된 다자구도 조사를 들이대면서 경찰 수사가 선거구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기술한 겁니다. 공소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은 오히려 공소사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방식의 공소장을 작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봐야 할 겁니다. 먼저 간명하게 혐의와 범죄 여건만으로 공소장을 구성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를 하명했고 송 시장도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없이 기소했습니다. 황 청장과 송 시장 모두 청탁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소장엔 직접 증거 없이 주변 인물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 담겼습니다. C라고 나와요. C. 비실명 처리돼가지고 그 C가 송철호 시장이 그 황운하 청장한테 청탁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보면 C가 만나 보이소, 뭐 그거 줘 보이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청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너무 붕붕 뜨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C가 그렇게 있다가 그해 2018년 5월 28일 날 민주당 탈당하고 김기현 지지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송철호에 대한 앙심을 가진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울산 상황이 진술된 것으로 보여요. 원래 새누리당 그 양산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이제 2017년 이후에 민주당 바람 부니까 울산으로 와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뭐 정책위원장 하고 했는데 울주 군수 선거에서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송철호가 자기 안 도와줬다고 앙심을 품은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 불리한 선거 구도를 뒤집기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했다는 등의 부수적인 정황까지 담아야 했고, 그 근거로 왜곡된 여론조사까지 동원하는 등 무리수를 범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 검찰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검찰이 짜여진 프레임에 사실과 추측을 끼워 맞춰 공소장을 구성했으며, 이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을 뿐 아니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공소장을 길게 안 쓰는데 이례적으로 또 길게 쓴 거는 약간 이게 또 공개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둔 것도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다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친구로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했다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고, 검찰이 뭐 그런 심증을 가졌다면 수사를 해야 될 만한 사건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증거 확보돼 있다면 기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당성, 이 수사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심증, 판단, 이런 것들 그래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뭐 검찰은 지금 일단 이 사건 자체를 놓고 보자면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명 수사,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의 청탁 수사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라는 프레임으로 공소장이 쓰여졌고,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헌법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내심을 담아서 공소장 쓴 거라고 보여요. 실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본 것이라며,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가 드러나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과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이른바 진보 성향을 표방했던 법조계 인사 일부도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변 회원인 권경애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메일 등 청와대가 범죄 첩보를 가공해 경찰에 내린 물적 증거, 울산지방경찰청이 거짓 진술 조서를 꾸몄다는 증거와 진술이 나온다.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압박했다는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자백도 있는데,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기소하지 못한다. 검찰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다. 민변은 공소장 자체에 대해선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민변에서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도 없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좀 더 지켜보자. 공판기일이 열리고 나서 나오면 해야지. 지금 뭘 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공소장에는 증거와 진술뿐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추측과 예단, 심지어 왜곡된 근거까지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들의 변호인 쪽은 2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소장이 사실상 정치선언문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겁니다. 다만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이후 재판과 별개로 고민해볼 거리를 안겨줍니다. 검찰의 의도가 날 것으로 비치는 이런 수준의 공소장을 계속 검찰이 내놓도록 두고 봐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네, 노린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황운하 청장 관련된 공소장 부분에 보면 경찰은 굉장히 수사 절제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선거의 중립 지켜야 되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대로 검찰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야, 이 쪽팔린지도 모르고 이런 글을 막 쓰는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거 없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고 현장에서 다퉈가면서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에 문제인데, 공소장에다가 이제 잔뜩 자신에게 그런 이 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되는 어떤 정당성, 심증 이런 걸 잔뜩 써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그 공소장 1번주의라는 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양새, 허술한 공소장으로 국민들 사이 정치적 분열을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행태, 더는 용납돼선 안 될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